하실 수 있습니다. 시선 집중.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스포츠 뉴스를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스포츠 핫 이슈. 오늘도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막바지 일정을 치르고 있는 프로야구 소식부터 살펴봐야죠. 네. 그간 뭐 대훈전을 거듭하다가 이 잔여 경기 일정 치르면서 어느 정도는 가을 야구 윤곽이 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주 이 시간만 되면은 모른다 했었는데 네. 이제는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우선 뭐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LG와 한화, SSG까지는 뭐 확정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일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LG와 한화는 2경기 반 차이로 1, 2위를 달리고 있는데 네. 다가오는 이제 주말 3연전에서 아마도 이 두 팀의 행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3위 SSG도 최근 경기력이 좀 좋아지면서 특히나 이제 그 가을 야구 직행 가시권까지 들어온 상황이고요. 네. 이제 4위 삼성 그리고 5위 KT 두 팀 간에 4, 5위를 두고 이제 대결을 하는 것이 좀 흥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는 특히나 4위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삼성 자체가 그 타격의 팀이거든요. 홈런이라든가 예. 최다 안타 타점. 그런데 대부분의 타격 메커니즘 그 지표들이 홈인 라이온즈 파크에서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 홈 성적이 좋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이제 홈 경기장에서 계속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4위를 사수해야만 KT와의 지금 한 경기 격차를 좀 더 벌리고 싶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6위와 7위를 다리고 있는 이제 NC와 롯데 같은 경우는 자력으로 진출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특히 이제 롯데는 어제 삼성과의 맞대결에서 패배하면서 좀 더 격차가 많이 벌어진 모습이었고 예. NC는 어제 LG를 잡아내면서 희망의 불씨를 아직은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 어제는 승리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소위 말하는 탈락 트레징 넘버라고 하죠. 네. 한 경기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력으로 어떻게 극적인 진출이 아니고서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9위는 두산, 10위는 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이 LG가 네. 1위긴 한데 아직 1위 자리 확정짓지 못하면서 그렇죠. 과연 누가 코리안 시리즈 직행할 거냐 모를 네. 일인데 내일부터 이제 한화와 LG가 맞붙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LG가 좀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이제 2경기 반 차이고 네. LG도 이제 선발 로테이션이 토로스트, 치리노스, 임창규로 이루어지는 1, 2, 3, 3발이 모두 나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LG에게 좀 더 우위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서 LG에게 마치 이번 주말 시리즈에서 우승을 좀 확정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내심했을 겁니다. 네. LG 트윈스가 현재 승리를 보면 83승을 달리고 있는데 네. 염경엽 감독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87승 정도를 거두게 되면은 아마 우승을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만약 오늘 이기고 주말 3연전까지 모두 가져가게 되면 딱 87승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 의미로 했던 얘기는 아니었지만 네. 마치 진짜 예언처럼 된 네. 상황이고 네. LG 구단 자체적으로도 최다승이 88승이기 때문에 이 기록을 좀 뛰어넘고 싶다라는 마음이 클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어제 또 생겼죠. 어제 LG 트윈스가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6타자 연속 밀어내기를 득점을 허용을 했고요. 네. 7타자 연속 4사구를 내주는 어떻게 보면 불펜진이 좀 제대로 흔들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일단 이 네 번째 투수로 나왔던 이정용 선수가 김영준, 최원준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하고 강판이 됐는데 네. 뒤이어 등판한 함덕주 선수가 박건우에게 볼넷, 맷 데이비슨에게도 또 볼넷 이렇게 되면서 후속 타자 이우성에게까지 볼넷, 네. 세 타자 연속으로 볼넷을 내주고 강판이 됩니다. 예. 뒤에 올라온 백승현 선수도 김희집에게 볼넷, 서우철에게 몸에 맞는 공 이러면서 이제 5타자 연속 사사구가 나왔죠. 예. 이지강 선수가 또 투입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좀 진화가 되지 않았고 김영준에게 볼넷, 도태훈에게 밀어내기 몸에 맞는 볼 7타자 연속으로 볼넷과 사구를 합쳐서 사사구를 7개나 허용을 한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7연속 사사구가 나온 거는 82년 출범 역사상 처음입니다. 아하. 그 정도로 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고 6연속만 총 3차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6연속으로 지금 밀어내기 실점이 나왔잖아요. 네. 이 기록 역시도 최초였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LG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가을 야구 단기전에서는 불펜 싸움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인데 그렇죠. 많이 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하나이글스가 어제 경기가 취소가 됐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주말 3연전 선발 로테이션을 좀 확정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와이스 선수가 투입이 되고 두산전에 네. 돌아오는 이 LG와의 3연전에서는 첫 경기는 류현진 그리고 두 번째는 문동주 마지막 경기에는 폰세 선수가 나설 것이라고 김경문 감독이 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진짜 마지막까지 치열한 순위 경쟁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선발 투수들의 불펜 등판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장면도 아주 심심찮게 보이는데 네. 그 결과는 좀 팀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문동주 선수가 오랜만에 불펜으로 등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단기전으로 들어가면 포스트 시즌에서는 와이스, 폰세 그리고 류현진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문동주의 불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20일 경기였죠. KT 경기에서 불펜으로 마운드에 올랐는데 최고 구속이 트랙맨 기준은 시속 161.4km까지 나왔습니다. 와우. 네. 아무래도 불펜에서는 빠른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능력이 중요한 만큼 예. 문동주의 활용이 키 역할이 될 것 같고 네. 롯데 같은 경우도 어제 이 벨라스케스 선수를 불펜 요원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좀 팀마다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게 벨라스케스가 선발 로테이션에 투입된 이후로 선발진에서 그렇게 마음에 드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불펜에서 조금 더 감을 잘 잡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고 어제는 또 3이닝 무실점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선발진에서 뛰는 선수들이 불펜으로 간다면은 한두 이닝 정도는 좀 잘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입되는 거거든요. 네. 현재까지는 특히나 KT는 데헤수스 그리고 패트릭 선수까지도 불펜으로 자주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선발 단기전에서 넘어갔을 때는 선발 요원들이 얼마나 불펜에 잘 적응하느냐도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시선을 조금 돌려볼까요? 네. 지난달 이 세계 선수권 준결승에서 탈락해서 아쉬움을 남겼던 안세영 선수가 네. 약 3주 만에 복귀한 국제 무대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국 마스터스 대회에서 결승에서 이 세계 랭킹 3위인 한우혜 선수를 2대 0으로 완파하고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세계 선수권 4강 탈락에 좀 어떤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우승이지 않았나 싶었고요. 네. 이번에도 안세영 선수가 단 한 게임도 32강부터 결승까지 내주지 않으면서 소위 말하는 완벽한 경기력을 펼친 우승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이렇게 되면서 시즌 7번째 우승을 또 가져가게 됐습니다. 남자 복식조 김원호 서승재조 역시도 완벽한 기량 뽐내면서 우승을 했는데 네. 남자 복식조도 그렇고 앞서 안세영 선수도 그렇고 시즌 7번째 우승이잖아요. 네, 이번 대회 우승으로 안세영 선수가 챙긴 상금만 1억 원이 넘거든요. 오, 네. 7번째 우승이었으니까 합치면은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금까지 상금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네. 김원호 서승재 역시도 만만치 않습니다. 7번째 마찬가지로 7번째 우승을 따냈고요. 네. 지금까지 경기력을 봤을 때는 참가만 했다 하면 우승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대회들이 7개의 대회 중에서 슈퍼천 대회가 3개나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아하. 그리고 세계 선수권도 차지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안세영 선수보다도 오히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특히 서승재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는 진용 선수와 중국 마스터스를 제패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김원호 선수와 호흡을 맞춰서 2연패를 따내게 됐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여자 단식의 안세영 선수에 이어서 2개의 금메달을 또 따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배드민턴 팬들은 진짜 너무나도 신나는 그런 시즌이 아닐까 싶은데 네. 지금은 또 한국에서 대회가 열리고 있죠. 맞습니다. 이 코리아 오픈이 열리고 있는데 이제 월드 투어 2025 수원 빅터 코리아 오픈이 되겠습니다. 네. 서승재, 김원호 선수가 마찬가지로 남자 복식 32강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상대에 우리나라 선수가 또 있었습니다. 최솔규 그리고 고 VCM 조를 게임스코어 2대 0으로 격파했고요. 예. 안세영 선수 역시 32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두 선수 모두 한쪽은 팀이죠. 한 팀 네. 그리고 안세영 선수 역시 16강까지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들이 참가한 코리아 오픈이 지난 주말 끝이 났는데 네. 좀 노후된 시설 때문에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는 지적이에요. 이게 사실은 매해 있는 지적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해 지적이 나오는데 전혀 수정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조금 좀 의아할 정도로 예.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번 코리아 오픈 심판 감독위원장을 맡았던 토니 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네. 심지어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40년 전에 왔을 때랑 바뀐 것이 거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할 정도였는데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는 코트에 따라서 공이 바운드되는 속도감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이 코트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비 때문에 코트가 젖었을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마르는 속도가 워낙 느려서 수건으로 물을 닦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직까지 이 국제 이벤트로서 보기에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 네. 이런 이제 경기적인 측면이 있었고요. 예. 더 나아가서 이제 시설적으로 넘어갔을 때는 선수 라커룸에 화장실이 없고요. 그다음에 의료 공간이나 체력 단련실도 규격에 맞지 않는 너무 소규모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실제로 지난 16일이었습니다. 선수 식당에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물이 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아이러니한 총극이 벌어지기도 했었기 때문에 창피하네.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도 또 좋은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정말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한편 V리그 같은 경우에 이 한국 배구 연맹의 미숙한 행정 처리로 개막 일정도 꼬이고 타이틀 스폰서도 아직 못 찾은 상황이라고요. 맞습니다. 이번에 열렸던 코보컵 대회가 개최를 선언했다가 무산이 됐다가 다시 또 개최가 되는 파행 운영이 있으면서 남자부 개막일이 기존 10월 18일에서 20일로 미뤄졌고요. 그러면서 개막전 경기 자체가 내년 3월 19일로 한 경기만 뒤로 밀리는 어떻게 보면 좀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일정이 줄줄이 밀리면서 공식 개막전 매치업 자체도 지난 시즌에 항상 보면은 챔피언 결정전 두 팀이 맞대결을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현대캐피탈 대한항공 경기가 그런데 내년으로 밀려버리면서 공식 개막전이 한국전력 대 우리카드전으로 치러지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스포츠 개막전이 공휴일이 아니라 월요일에 열리게 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이 관례적으로 쉬어가는 날이었다는 점도 차치하고 흥행에 있어서도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 이 V리그 타이틀 스폰서가 아직 확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기존 있었던 도드람과의 8년간의 동행이 지난 시즌에 모두 끝났는데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이 컵 대회에 이어서 정규리그까지 이렇게 파행인데 누가 이렇게 타이틀 스폰서로 설득 나서려고 하겠느냐 이런 또 난색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첫 단추부터 조금 잘못 꿰지고 있는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앞서 말씀해주신 그 컵대회 파행 운영된 컵대회는 어떻게 그런 마무리됐습니까? 남자부 경기는 우여곡절 끝에 현대캐피탈이 기권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대한항공의 우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승전에서 OK저축은행을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완파하고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이 컵대회에서 대한항공이 2022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우승컵을 차지했고 통산 6번째 정상에 등극하면서 최다 우승팀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특히 이 해난 감독이 지난 4월에 지휘봉을 잡은 이후 첫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더 아마 기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여자부 경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이 이제 23일 경기에서는 페퍼저축은행을 꺾었는데 참고로 이 페퍼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11경기 역사상 11경기를 컵대회에서 치르면서 단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이 첫 승 신고가 아직까지 좀 요원한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열렸었던 IBK 기업은행과 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는 IBK 기업은행이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또 여자 배구의 에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육서영 선수 어제 혼자서만 32점에 공격 성공률을 63%까지 끌어올리는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국제 무대에서 좀 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여자 배구계에는 좀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양궁 국가대표 임시현 선수가 지난 5월에 SNS에 올렸다가 뒤늦게 이 논란이 됐던 발언을 두고 입장을 내놨어요. 본인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양궁 선수권 대회 메달 사진과 함께 입장문을 올려놨는데요. 좀 조용히 세계 선수권을 준비하려고 했으나 좀 쉽지 않았다. 그러면서 논란이 커졌을 때 바로 좀 해명을 하고 싶었지만 양궁협회와 상의 끝에 함께 대응하자라는 의견이 우선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임시현 선수가 올린 사과문을 보면서 한 번에 또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거든요. 저 국위 선양하느라 바쁩니다. 이런 멘트를 넣었었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네티즌들이 누가 뭐 국위 선양하라고 시켰냐, 국위 선양에 맞긴 하냐, 뭐 이런 식의 또 한 번에 비난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문구를 다시 한번 앞으로 좀 국위 선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가져갔는데요. 최근에 또 워낙 스포츠 스타들 예전에 안산 선수도 그랬었고 양궁계에서도 이런 SNS를 두고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쌓아올린 업적이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양궁협회 차원에서도 이 SNS
SNS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선수들도 SNS가 가지는 뭐랄까 좀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뭐 팬들과의 소통이라든가 그런 네. 것들이 충분히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의 실수가 이렇게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렇게 세계 선수권 같은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또 임시현 선수가 이번 세계 선수권 대회 성적이 조금 아쉬웠다는 점도 감안을 해봤을 때는 네. 이런 상황에서는 SNS가 선수에게 득이 될 경우보다 실이 될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수들의 어떤 그 개인의 의사를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은 굳이 좀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는 해보겠습니다. 네. 스포츠 핫이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